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30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그 지주회사였던 두산의 그 블럭딜 4% 정도에 되는 지분의 블럭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급락을 했고요. 장중에 뭐 결론은 시초가 대비 상승으로 소폭 상승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2만 한 550원 정도였나요? 까지 올라갔다가 외인의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일단은 2만 350원으로 일단 마감했습니다. 해당 가격은 8월 11일 정도 수준의 가격이고요. 외인의 물량이 1200만 주 나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공매도 물량도 오늘 공매도 대금도 거의 한 120만 주 정도 되고요. 매매 비중도 역대 최고급. 물론 그래도 5%도 되지 않는 공매도 물량이지만 어찌됐든 공매도도 5%나 나왔고 120만 주, 110만 주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외인이 대량으로 던지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지금 두산 쪽 공시는 안 나오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쪽 공시는 안 나오는데 이 두산 쪽 공시를 보면은 정확하게 처분율 그 2만 50원인가요 정도로 그 블럭딜 했다고 그 아마 수정 공시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일에 봤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다트에 들어가면은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네, 이거는 여기 있죠. 두산은 7.6% 할인된 주당 2만 50원에 처분했다고 공시를 했다. 5,700억 정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2만 5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자, 일단은 뭐 어제 어떤 분이 뭐 제 채널 구독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찌됐든 뭐 도대체 대응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응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미리 알아야 대응이라는 거는 뭐 사전 대응이 있겠죠. 근데 사후 대응은 의미가 없죠. 이미 다 벌어졌는데 뭐 대응이랄 게 있겠습니까? 뭐 내가 봤을 때 이 지주회사의 지분 매각이 역대급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그냥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이 블럭딜은 물론 뭐 있는 부분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보다 단기간에 소폭 하락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을 매각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보면 뭐 이 부분은 크게 어쨌든 사업의 펀더멘탈이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의 가치가 변화한 건 없고 다만 두산이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어떤 지배력이 약화된 것뿐인데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은 5% 이상의 최대 주주가 두산과 연기금 말고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5% 정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배력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홀딩입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이 종목은 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특이하게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그리고 개인만 홀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뭐 연기금도 매수를 했고 기타 금융 투자들 그다음에 기관들도 모두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한 동향은 기타 법인이 51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뭐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이 외인은 당연히 어떤 블럭딜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느꼈을 거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고 제가 커버링하고 있는 HMM도 정부에서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는 워딩 하나 이후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빠졌고 공매도도 뭐 30% 4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행위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단발성 이벤트가 있어서 외인의 대량 매도가 나왔지만 내일부터의 움직임, 그러니까 내일도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아니면 오늘 매도 물량을 더 이상
기점으로 더 이상의 추가 물량은 안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그때 어제 영상에 기억하기로 8월 10일 쯤이었나요? 8월 10일인가? 네, 8월 10일 22,200원 기준으로 아마 이날 영상을 올렸는데요. 뭐 다행인 거는 뭐 8월 10일 이후에 보다는 가격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가가 딱 그 블럭딜 가격이에요. 그래서 2만 50원.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것도 두 가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인된 가격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대량의 지분을 매입하는 건데 그 가격 언더로 떨어지면은 말이 되느냐. 절대로 블록딜한 가격 밑으로는 내려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블록딜한 가격이 고점이다. 왜냐면은 파는 주체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제일 잘 알 텐데 그 가격으로 팔았다는 건 그 수준이 고점인 거고 21,000원대가 고점인 거고 그거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시장에 타격이 덜 하기 때문에 2만 50원이면 거의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맞거든요. 첫 번째, 이 가격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많아요. 뭐 제가 영상 올렸던 것 중에 더존비존도 베인 캐피탈에다가 11만 원, 14만 원에 11만 원이었네요. 14만 원이었네요. 어쨌든 지분을 매각했는데 현재 주가가 3만 원대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네. 단순히 이 매각 금액만을 갖고 이 가격이 저점이다, 이 가격이 고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 첫 영상을 한번 과거에 제 영상 목록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인 시절에 제가 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태까지 겪어온 그 과정들 그리고 뭐 유상증자들 이슈들을 판단을 해봤을 때 결국에 이 종목은 어떤 대규모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뭐 한 3-4개월, 4-5개월 이상은 어쨌든 뭐 하락 흐름이나 횡보의 흐름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본인들의 사업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원전이 아닌 풍력으로 한번 펌핑을 받았고 그 이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를 개선한 후에 그 다음에는 SMR로 펌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체코 원전, 그다음에 뭐 폐배터리, 뭐 가스터빈,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으나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3년 이내에 거대한 펌핑을 보여줬던 재료는 풍력과 SMR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이외의 새로운 재료들이 나와서 다시 펌핑이 나올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어떤 그 산업의 어떤 리딩 기업으로서 주가를 펌핑이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결국에 시장에서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두산이 어떤 뭐 고점이라서 고점 판도기라 지분을 매각한 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부채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이자율이나 상환해야 되는 단기 내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해소하기 위해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매각을 한 것 같고요. 뭐 그거 단순히 그거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해당 종목을 뭐 매각을 블록딜로 인해서 지분이 매각됐다고 하더라도 뭐 기업의 가치는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차장고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더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이 1,000억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사실은 한 500억 정도에서 멈췄으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추가적인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금일 2,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지금 상태는 사실은 개인이 매수한 게 아니고 개인이 사줬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기간의 매수가 물론 100만 주밖에 되진 않지만 어찌됐든 현재 상태에서는 외인의 매도가 지속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멈출지에 따라서 해당 종목이 빠르게 반등할지 아니면은 시간을 갖고 하락을 할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다시 18,000원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볼린저 밴드 하단은 올라가고 상단은 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일도 한번 하락이 오고 그래서 19,000원대로 떨어지고 금주 이제 오늘 8월 마지막이기 때문에
월봉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래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네, 그래서 9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산 인프로코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수익 나신 분들은 뭐 본인이 어떤 목표 수익률이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다만 손실 중이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어떤 친환경 관련된 기업 이외에는 별도 대안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트레이딩의 규제다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손절을 하고 아니면 익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가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더 홀딩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